중요한 거죠. 교수님께서는 요새 갑자기 전쟁 영화에 굉장히 심취하신 듯 신드러리스트 이후에 왜 하필이면 오늘 더군다나 영화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우리 또 애국심에 불타는 더군다나 8.15가 얼마 전이었는데 굉장히 도전적인 왜 이런 영화를 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를 이 시국에 추천하셨을까? 송기영의 오프닝 크레딧입니다. 네, 이제 우선 첫 번째는 지난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서양사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 관련 부분을 영화를 지금 세 번째 보는 거 같죠. 쉰드러 리스트랑 그다음에 지난번에 본 라이언 일병과이랑 오늘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인데 이제 지난번에 라이언 일병 구하긴 그거죠. 사실 이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임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임무를 받고 라이언 일병을 데리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단 말이죠. 그 중대장까지 죽었는데 결국 마지막 장면이 너무 좀 미국의 국수주의적 그런 게 있지만 하여튼 너희들이 꼭 라이언 일병만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말 무수하게 숭고한 아주 위대한 전투에 동원됐건 아니면 아주 하찮은 임무에 동원됐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어서 너희들이 살아남았으니까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이제 약간 교훈적인 이야기를 강조했죠. 물론 전쟁의 어떤 황당함 이런 것도 했지만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이오지마에 온 편지를 같이 보자고 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굉장히 난관이 많죠. 우리로서는 사실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을 그것이 객관적인 평가라도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영화인, 미국의 영화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둘째는 이 전쟁이라는 게 지난번에 쉰들러 리스트도 개인의 어떤 쉰들러의 어떤 개인의 영웅적 행위랄까? 또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좀 그런 어떤 숭고한 면 그런 게 있죠. 그 사람을 구해서 위해서 너무나 헛된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개죽음을 한 건데 그래도 너희들이 살아남았으니까 너희들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교훈을 줬다 보면 오늘 이오지마에서 온 전투 이거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는 정말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모한가. 그거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그렸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세계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일본이 가해자로 일으킨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것만 받고 일본 내에서는 사실 또 거꾸로 그런 영화를 못 만들어요. 왜냐면 잘못하면 매국노란 이야기를 받으니까. 근데 이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는 비교적 우리로서는 좀 불쾌한 점이 많지만은 태평양 전쟁의 한 단면을 기존의 상투적인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일본은 무조건 다 나쁜 놈들이고 그렇게 그리지 않아서 비교적 중립적인 시선에서 그렸다. 그런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우리도 하여튼 거듭 말하지만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모한 건가 이런 걸 한 번 더 확인하자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1945년 그리고 우리는 1950년에 6.25가 일어난 다음에 지금 60년이 좀 더 넘었는데 사실 잘 모르죠. 사실 여러 가지로 좀 그렇게 국제 정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전쟁을 겪지 않았더라도 거의 어떤 인간이나 이런 사람 생명이나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그런 걸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자고 했는데 첫 번째 드린 말씀은 클린트 이스트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요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1930년생이에요. 1930년생이고 키가 193cm입니다. 193이요? 네, 엄청나게 커요.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으로도 굉장히 크죠. 193cm인데 고등학교를 자기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개인 생활에서 거의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식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도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해요. 사생활을 절대로 많구나. 진정한 연예인이네. 많죠. 진정한 연예인. 많구나.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 자식들은 보호할 수 없어서 누구랑 관계에서 누구랑 낳는지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알긴 알아요? 잘 모르죠.
그럼 자기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다스든 알겠죠? 아버지가 그래도 누군지? 파파라치들이 뭐. 예. 근데 하여튼 그래서 아이고, 예. 그렇지 않아요? 철저한 자유주의자입니다. 철저한 자유주의자인데 맞아. 혼자 얘기하고 1930년생인데 비교적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워낙 사고를 맞춰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 톰 행크스. 행크스는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을 때려쳐서 대학을 포기한 사람 중에 랭킹 4위였는데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본인은 말을 안 하지만 옆에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했어요. 그러면 최고네요. 그러니까 대학문에 가지도 못하고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다가 워낙 키가 크니까 키가 크고 클린트 이스트가 눈매가 아주 저거예요. 눈매가 특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걸 눈여겨서 그 연기 역을 몇 개 줬는데 감독들이 야 저놈 키만 커다라가지고 완전히 무슨 연기가 무슨 목소리 연기래 왜 이렇게 연기가 뻑뻑해? 그래서 욕을 진작 먹었다가 로우 하이드라는 TV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게 목동 서부의 그러니까 그 카우보이들을 다룬 영화였어요. 그 소떼를 모고 다니는 일단에 그 이제 왜 카우보이들이 돈을 어떻게 버냐면 큰 소떼를 맡아가지고 그거를 이동시켜 주면서 돈을 받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수 대장의 조수급으로 출연해서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로하이드가 옛날에 1960년대 미국의 보난자라는 TV 시리즈가 있었고 그 전에 로하이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카우보이들 그 시리즈에서 떴어요. 근데 주연이 아니라 그 조연으로.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뜬 게 어디냐? 그 로하이드의 주연 배우가 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세르지 레오네가 스파게티 웨스턴으로 유명한 세르지 레오네가 이탈리아 감독인데 그 이탈리아 스파게티 웨스턴의 그 영화에 그게 뭐냐면 뭐 한 줌의 달러를 위해서 그런 뭐 황해의 무법자. 황해의 무법자 우리나라는 다 황해의 무법자라고 하니까 그 외에 주연을 제시했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내가 왜 시시하게 저 세르지 레오네라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저 이태리 놈이 주연을 안 가. 그래서 클린트 이스트가 대신 갔어요. 거기서 이제 완전히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잘 됐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절정이 더 굿, 더 배, 더 어글리 그거야. 더 굿, 더 배. 석양의 무법자. 석양 무법자 원자니까 모르겠네. 그쵸. 뭐냐면 남북전쟁 때 남군이 숨기는 보물을 찾으려고 세 명 악당이 모이는 거예요. 재밌겠네요. 그 유명한 영화예요. 엄청 재밌죠. 더 굿, 더 배드, 더 어글리 거야. 놈놈놈이 그거 따라했나? 네, 맞아요. 그거야. 그쵸. 그거 따라한 거야. 놈놈이 따라한 거야. 더 굿, 더 배드, 더 어글리. 그러니까 옛날에 송강호, 정우성, 이병헌 나오는 그게 그걸 그걸 리메이크한 거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아주 세계적이니까 서북이 세 배의 히트를 쳤는데 거기서 클린트 이스트가 어떤 역할을 했냐? 좋은 건맨은 건맨인데 굉장히 무표정하고 시가를 뻐벅뻐벅 피어대면서 살인자를 죽이지만 조금도 어떤 인간애 같은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엔티 히어로예요. 근데 1960년대 미국이 그런 시기였거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롤링스톤스. 롤링스톤스의 믹 재거는 완전히 천하의 일종의 개잡놈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런 이미지야, 믹 재거. 완전히 믹 재거 그런 의미예요. 공연에 서가지고 성행위하는 거 들이대고 엉덩이 흔들고 막 그랬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게 열광을 했다고. 난리를 쳤잖아. 롤링스톤스에서 잘 모르시는데 롤링스톤스는 완전히 엔티 히어로예요. 그러니까 비틀즈만 해도 이렇게 다 했지만 롤링스톤스는 믹 재거는 그 무대에 서가지고 벨 정말 치사를 다 했어. 근데 그거에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대열광을 했다고. 리얼한 연기자 자기 받지 않았나요? 자기 받았죠. 몰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워낙 그러니까 브리티시 인베이전. 그쵸,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명하죠. 정통은 그 비틀즈지만 비틀즈 못지않게 악마적인 이미지를 쓴 게 롤링스톤스예요. 클린트 이스트가 그랬어요. 클린트 이스트가 그러니까 좋은 건맨인데 아주 내혹한 저거에 전혀 기존의 그러니까 서북의 어떤 그 정의로운 건맨에 그걸 깼어요. 그러면서 아주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클린트 이스트가 그 서북으로 떠서 그 세 편의 그 세르지 스파게티 웨스턴인데 굉장히 잔혹해요. 굉장히 잔혹한데 주인공은 하여튼
그 원래 클린트 이스트가 담배를 안 폈는데 세르지오 레네가 그거를 시가를 피라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시가를 빡빡 피워대면서 총을 냉정하게 쏘고 뭐 조금 더 로맨틱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요만큼 완전히 엔티 이런데 그걸로 세이쟁이 스타가 됐어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뭐냐? 더티 헬이지? 예, 그쵸. 아, 더티 헬이. 더티 헬이 경찰극으로 아주 잔악무도한 모르는 게 없어. 그 더티 헬이는 그 굉장히 다룬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그치. 엄청나죠. 마약먼망에다 무슨 강간하고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네. 아주 리얼하게 강간하는 그런 시사. 그 더티 헬이는 뭐냐면 경찰인데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경찰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악당들, 뭐 강간을 일삼는 악당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죽이는 거야. 한 방에. 거의 더- 공공의 적에 제가 든 스타일이네. 아, 근데 설명을. 공공의 적은 비교가 비교가 안 안 돼요. 돼요? 아, 훨씬 더 잔혹한. 그게 이제 미국이 마약이 잔뜩 이용하고 그런 그 레이프 문제, 그 강간 문제, 그래서 더티 헬이 시즌도 또 엄청 떴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배우로 정말 그렇구나. 완전히 B급 배우도 아니고 C급 배우였어. C급도 아니야. D급에 D급. 네. 저 자식 뭐 이렇게 키만 뻗쩍지 연기를 못해 그랬는데 완전 대박 스타가 됐네. 스파게티 웨스턴. 그다음에 더티 헬이. 스파게티 웨스턴. 그런데 이 클린트 이스트가 감독까지 하는 거야. 그쵸. 감독을 무려 30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만들었죠. 오, 근데 진짜 잘 만든 근데 그 것 같아요. 30편 영화가 다 나름대로 괜찮아요. 네, 거의 네. 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얘기예요. 어둠 속에 네. 벨이 울릴 때라는 영화예요. 아, 맞아. 그게 이제 그 DJ에 대해서 여자가 스토커를 하는 역할인데 그 노래도 유명하고 네, 그쵸. 예. 그게 The First Time Ever 내가 처음 당신의 얼굴을 봤을 때 그래서 그 여자가 근데 그 스티븐 그게 미저리보다 더 더 재밌었어요? 무서운 영화예요. 오, 그래서 어둠 몰랐네요. 속에 벨이 울 때부터 감독을 시작했어요. 몰랐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무려 30여 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든 영화마다 다 나름대로 작품성도 있고 상업성도 크게 맞아요. 있어서 네, 그쵸. 그러니까 야 정말 이 정말 천재구나. C급 배우가 C급 배우가 천재가 너무 많아. 영화 배우들이 감독을 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워렌 비트인데 워렌 비트는 영화를 그렇게 많이 만들진 않거든. 되게 그 배우랑 감독을 같이 하는 게 힘드니까 제작대로 돌아서는데 네. 클린트 이스트는 배우도 많이 했지만 감독을 30여 편에서 많은 영화에 자기가 출연했어요. 다 그쵸. 출연하지 않았지만. 근데 그 작품들이 다 문제작이면서 상업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 정말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야. 상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정통 감독들을 열받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감독을 할 때 클린트 이스트는 테이크를 그러니까 샷을 많이 찍지 않는데요. 대학도 안 나는데. 대학이 막 고등학교도 그러니까. 있잖아.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는 말은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사고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는 게 정설이에요. 근데 자기는 뭐냐는데 그 영화들이 전부 나름대로 문제작이고 상업적으로 성공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에 이정재라는 배우가 헌트를 만들었는데 그걸 네. 보시면 아이고 갈 길이 멀구나. 그래요?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머리가 나 처음 들었어. 나 지금 다 너무 잘 만들었던 거고 이걸 교수님 처음 들었어.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다고. 그 액션 그건 있는데 너무 황당해. 너무 안 되네. 그러니까 뭐 정우성하고 이정재가 멋있다는 사람은 열심히 보겠지만 네. 너무 그리고 했다. 알겠어. 뭘 하려는지는 알겠는데 너무 설정이 비상소년보단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비상선언 이제 그걸 같이 봤는데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또 비상선언처럼 짜증은 안 난대. 이거는 그냥 계속 총 쏴야 되거든. 그냥 볼만은 하다. 그분도 영화 모셔 오셔야겠네요. 같이 얘기해야겠어요. 아니요. 볼만하지 않아요. 예. 볼만하지 않은데 8점 몇이던데요? 그건 이제 그 얘기인데 워낙 자관. 클린트 이스트의 장점은 뭡니다. 30편을 만들었는데 30편 다 문제작이면서 상업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밀리언 달러 베이비나 정말 최고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게 무슨 그 영화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학 문턱에 가보지도 않고 공부를 했나? C급 배우 하다가 근데 그 영화를 찍을 때 테이크를 많이 가져야지 않대. 되게 뭐 그 스탠리 큐브는 막 몇백 번 시키잖아. 네. 되게 두세 번에 끝내버린대요. 오. 자기가 워낙 강해서 그렇구나. 병을 굉장히 빨리 만든. 배우들은 좋아하겠네요. 그리고 근데 하여튼 그래서 클린트 이스트에 대해서 한번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제 대단 뭐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근데 이 이오지마의 온 편지가 왜 제가 보자게 되냐면 사실 우리나라 풍토에서 같이 보자고 말하기 어려운 영화입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깜짝 놀란 게 제가 그 친구의 동양사를 전공하는 친구인데 제가 나라에만 부스쿨 좀 보라 그랬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학자, 동양사학자나 국사학자 중에서
나라야마 부스코를 본 사람이 없더라고 별로. 저도 처음. 일단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아. 적어도 동양사나 한국사를 한 사람은 일본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중국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아야죠. 그러려면 영화를 좀 봐야 되는데 일본 영화는 거부감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이건 좀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본이 우리한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일본이 여전히 그러고 있죠. 여전히 그러고 있지만 아니 그래도 동양사를 하거나 이러면 나라야마 부스코 정도는 봐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 야 이 새끼야 너 정말 총을 쏴버린다 그랬어.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교수님은 대장이나 장군 하셨으면 총으로 몇 번 쐈을 것 아니야 같아요. 총기 자유화가 됐습니다. 총기 자유화. 근데 이 이오지마 영편이 사실 우리가 거북한 점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이오지마 전투가 클린트 이스트가 이걸로 영화를 두 편 같이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유황도입니다. 유황도. 네. 그래서 아마 세계사 교과서에서 보셨을 거예요. 유황도의 그 아까 그 산, 유황도가 중앙에 가운데 큰 산이 있어요. 그게 일종의 제주도랑 비슷해. 그 큰 네. 산이 있는데 그 봉우리에 미군 해병들이 그걸 점령한 다음에 그 봉우리 정도에 깃발을 세웠어요. 6명이 깃발을 찍은 유명한 사진이 유명한 있어요. 사진 네, 봤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 주제를 가지고 클린트 이스트가 아버지의 깃발이라는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깃발 네, 찍고 그쵸. 돌아온 사람들. 근데 그거는 사실 왜 문제가 있냐면 그 원래는 그 이오지마 유황도를 처음에 그 정상을 점령한 다음에 해병들이 네네. 올라가서 거기다 미군 군기실한테 조그매. 네. 그러니까 어떤 공보 장교가 보더니 야 저거 좀 큰 걸 세워서 두 번째 팀이 올라와서 6명이 올라서 큰 걸 찍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 네. 그래가지고 거기 저 사진 촬영에 참전한 애들을 미국 국방부에 데리고 미국 투어를 데리면서 전시 채권을 팔게 했어요. 네, 돈 벌게 했죠. 근데 사실은 그 6명이 거기 우선 명단이 정확하지 않았어. 왜냐면 얘들은 기억이 없으니까 그 치열한 전투 끝에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자기들이 첫 번째로 그걸 꼽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들이 괴로워하고 그러고 이제 그 중에 하나 인디언이 있었는데 걔가 이제 막 열을 낸 거야. 왜 우리가 먼저 꼽지도 않았고 6명 이름이 틀리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는 그 기념사진 촬영한 거, 유황도 섬 꼭대기에다가 네, 네. 그 사진을 찍은 6명 완전히 영웅이 됐는데 2명이 사실 바뀌었대요. 이 영화도 싫어해요, 교수님? 싫어요. 네, 그쵸. 4명은 맞고. 4명은 맞고 2명은. 그 4명 중에, 6명 중에 3명 죽었어요. 그 깃발 꼽은데 그 다음에 왜냐면 그 산보우리만 점령했지 나머지에서는 우리 아까 봤지만 처음에 미군이 산보우리 점령에 성공했는데 이 장군이 동굴을 파가지고 저항을 해가지고 미군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게 아버지의 깃발이라는 유명한 영화인데 그쵸. 그 전시 채권을 팔기 위해서 동원된 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나. 그래가지고 6명 중에 2명은 가짜였고 근데 나머지 3명은 총 맞아주고 3명이 남았는데 하나는 인디언계를 했어요. 그래서 걔는 돌아다닐 때부터 욕을 먹었어. 인디언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알코올이 돼가지고 결국 비참하게 죽었고 또 한 명도 잘 안 되고 한 명만 좀 비교적 성공을 했어요. 예. 뭐 잘 됐다는 거 그래도 한 명은 좀 뭐 사업돼야 되는데 너무 황당한 거야. 자기들을 이용해 먹을 때는 그냥 잠실 스테디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영무로 하더니 그 올라가서 재현하고 네, 맞아요. 잠실 스테디움. 그래서 정말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황당하고 그거를 얼마나 사람들이 이용해 먹나 그러는데 네네. 그 반대편. 그러면 미군은 이제 전투 장면은 잠깐 보여주고 깃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아버지의 깃발이라는 정말 그것도 문제작입니다. 네, 그쵸. 그게 네. 얼마나 국가 권력이 개인을 이용해 먹나 그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거꾸로 그럼 일본군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그거를 그린 영화가 이건데 여기서 그 사이고. 사이고 빼놓고 거의 다 실존 인물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편지들이 그 가족들이 본 편지도 있고 이 여기 장군이 원래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기록을 많이 남겼어. 그래가지고 그게 발견돼서 그 책이 나왔어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란 일본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실하고 여기 니시라는 원작이 있는 거네요. 원작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각색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거의 그대로 그렸는데 다만 사람들의 전사 경위는 다 불분명하고 장군의 시체는 실제로 못 찾았어요. 장군의 시체는 못 찾고 그 사람 시체는 무덤점이고 그 니시라는 남자 니시중령. 니시중력도 실제로 1930 몇 년 올림픽에서 승마로 금메달을 탄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사람도
사인이 불명하잖아. 그 사람들 시신도 못 찾았어. 어. 그러니까 워낙 일본군도 많이 죽고 미국군도 많이 죽었는데 미국군이 필리핀을 탈환한 다음에 필리핀 쪽에서 일본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건너뛰었어. 맨 처음엔 다 점령하다 워낙 강하게 정리하고 옥새 전략 그 네. 같이 터트리고 죽고 그러니까 미군이 섬이 5개 있으면 2개만 하고 중간에 건너뛰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유황도는 워낙 큰 섬이고 거기를 거점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실제로 네, 미국에서 그렇죠. 저 일본 본토를 공격하려 했는데 그 원자탄은 생각을 못했지. 네. 그래서 유황도 전투에서 유일하게 태평양 전쟁의 말기에서 그 섬들 전투, 태평양에 있는 섬들 전투에서 미군이 일본군보다 희생이 많은 곳이 유황도 전투예요. 아. 이게 우리말로 유황도입니다. 그 사진, 유명한 사진 보셨을 거예요, 한 번은. 그 유황도 그 네. 섬이에요. 근데 이 장군이 전략을 맞으면 잘 짠 거죠. 그렇구나. 해안에 침투를 했으면 미군이 폭격을 다 박살냈을 때 동부를 파고 들어갔으니까 네. 산 정상을 점령해서 그 미군이 깃발을 꼽은 건 사실이지만 그 다음에 그 일본군 잔당들이 버티는 바람에 미군이 엄청나게 손상을 고생을 입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특히 미군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작전 실수라고 그걸 뛰어넘었어요. 사실은 미군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네. 그래서. 그 조그만 섬 하나 점령하려고 맞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가서 원자폭탄을 때렸으니까 그냥 미국이 나중에 원자폭탄을 때려버렸잖아요. 네. 너무 저항을 심하게 하니까. 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일본 장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거의 맞아요. 미국에서 그 군관으로 복무를 했고 그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전쟁하면 우리가 절대로 진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그런 거를 칭송하는 면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지만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일본군은 아무런 지원이 없고 실제로 거기서 니들 싸우다 죽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엄청난 국가 권력의 폭력이죠. 네, 그 군인들한테 삼국지시가. 니들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제로 그랬대. 그 노래 듣고 거기서 죽어라. 그러니까 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가 그 장군의 업적을 찬양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본 군국주의가 얼마나 정말 무서운 비정한가 건지. 무서운 건가를 알 수 있죠. 거기서 싸우다 다 죽으라 이거야. 다 니들 다 죽으라.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의 참화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그래도 거기서 그 중대장이나 그 대원들이 정말 황당무계가 죽었지만 의미가 그거였다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너희들은 제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희생이 정말 개죽음이 된다. 그런 교훈이 있는데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는 정말 비관적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참담한가. 여기서 물론 일본의 어떤 그런 장군이나 그런 걸 칭송하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사실 그랬겠죠. 일본군이나 미국군이나 일본군이 훨씬 더 심했지만 미국군도 포로 되기 전에 쏴 죽이고 그랬대요. 실제로 짜증이 나지. 그렇지 말고 네. 그 가만히 있겠어요. 나라도 쏘지. 네. 그러니까 그런 전쟁의 참화에 대해서 하고 또 하나 장점은 이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의 영화는 일본에서도 못 만들고 한국에서도 못 만들고 미국이니까 만들었죠. 그렇죠. 때문에 못 만들었죠. 미국에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런 영화도 한번 보고 사실 그 유황도 전투가 굉장히 유명한 전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이 제일 많이 깨지고 그러니까 미군도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작전 실수고 일본군은 정말 무서운 거죠. 이 군국주의라는 네. 게 일본 애들 거기다 섬 다 몰아놓고 니들 죽어. 명예껏 죽어, 싸우다 네, 죽어라.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전쟁의 참화에 대해서 하고 클린트 이스트우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헐리우드의 그 감독들 중에서 정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정상적인 영화인이 아니었어요. 그 어떤 영화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말론 블란도처럼 연기를 따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쵸, 연기를 네. 못하다 욕 먹고 그랬는데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이 들어가지고도 그 독학이네, 어둠 독학. 속에 베리 올 때부터 베리 나이 올 때. 들어서도 70, 80에 정말 히트작을 막 내고 문제작 그러니까 히트작도 히트작지만 그러니까 이정재 같은 배우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히트작보다는 우선 문제작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게 근데 그 어둠 속의 베리 올 때부터 클린트 이스트의 모든 영화들이 그 용서받지 못한 자 유명한 서부극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전부 그게 문제작이었어요. 그러면서 상업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상 받고. 대단하네요. 상도 많이 받고 네. 그러니까 꼭 상 받다고 좋은 일에서 그런 영화인 클린트 이스트우드에 대해서 이것도 참 그 미국인이 만들기 어려운 영화거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전부 대사를 일본어로 하고 와다나베 켄? 와타나베 켄. 저 친구 와타나베 빼놓고 켄. 나머지는 전부 오디션으로 뽑았어요. 일본 아. 배우들은. 전부 오디션에서 아, 완전히 일본어로 만든 영화인데 미국인들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도 좀 이런 걸 좀 생활해서
우리나라 배우가 미국 할리우드에 진출한 거 그래서 뭐 박수치고 난리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점점 정말 이 내실을 키워서 우리만으로 된 영화를 미국에서 한번 제작하게 만들게 뭐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데 그 할리우드의 그것도 힘이죠. 네, 그래서 그쵸, 예. 그런 면에서 제가 같이 한번 보자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불편한 점은 분명히 있는 영화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영화도 한번 보셔야 그 우리가 그 전쟁의 어떤 참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저걸 하고 일본의 어떤 군국주의 그것도 당시 일본인들이 다 군국주의의 그 어떤 그 전도사들 군국주의의 개들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보자고 제가 이 영화를 추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기영의